여러분에게 성공은 무엇인가요? 저에게는 성공의 의미와 정의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에 관한 제 생각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0대 그리고 20대 초 2018년까지 저를 달리게 만든 그 원동력을 돌아보면 크게 두 축이었어요. 하나는 증명 욕구, 또 다른 하나는 불만. 먼저 증명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어릴 때 네가 어떻게 뭐뭘 해? 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중학생 때 갑자기 이제 진로를 전환하면서 예고에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미술을 처음 시작한 게 중학교 2학년 12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고 입시까지 1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이 지금 시작해서 좋은 학교 못 간다라고 했는데 오기가 생겨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 선생님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나한테도. 그래서 독하게 했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했어요. 단순히 제 노력만으로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재능도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실력이 되게 빠르게 늘었거든요. 잘하면 재밌잖아. 재밌으면 또 잘하고 싶고 선순환이 된 거죠. 아무튼 그랬고 고3 때도 저는 수시로 서울대 하나만 썼는데요. 제가 서울대에 가고 싶은 명확한 이유가 5가지 정도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캄캄한 실기실로 불러서 혼냈어요. 네가 뭔데 서울대 하나만 쓰냐?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러셨는데 제가 눈을 부릅뜨고 선생님한테 못 가면 재수할 거라고. 떨어져도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질 거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으니 어떡해. 해야지. 또 엄청 독하게 했죠. 제 말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대학생이 되고도 그랬어요. 나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정석인 길을 가기보다는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선택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땐 이 친구 왜 땡땡땡인데 뭐뭐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법한 선택들을 많이 했어서 면접에서도 친구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는 왜 뭐뭐인데 땡땡을 해? 근데 저는 제가 어떤 길을 가야지 하고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제 마음이 가는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단지 제 선택과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게 곧 제 인생에 대한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한 건 잘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든 후회가 없을 거라고 여겼죠. 그럼으로써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고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결국 가장 중요하게는 나 자신에게 내 선택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고자 했어요. 내 선택을 증명하는 게 하나의 성공이었죠. 그리고 2018년까지의 원동력 2가지 축 중 다른 하나는 불만이었습니다. 내가 불만을 느끼고 있는 점, 지금 살면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는 것. 그래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성공의 기준이었어요. 어린 저는 불만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다양한 불만들이 있었지만 가장 크고 좀 굵직한 불만은 나 스스로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한 것. 이건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도 연결이 되고 제 가치관을 형성한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제 길을 제가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으면 했고 하라고 해도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말을 듣지 않지만 어릴 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네가 어떻게 그걸 해? 너는 왜 그래? 너 못해? 라는 말을 들은 때가 많았고 그때마다 이제 치기 어린 화가 올라오는 거죠. 나 할 수 있는데? 내 인생이면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건데 왜 본인들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라는 불만이 올라오더라고요. 한국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 집단이 일궈온 역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개인으로서 너무나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나 자신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사회에 끼워 맞춰져야 하는 느낌. 10대 때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많았어요. 저는 교육은 이제 한 개인의 천성과 강점을 발견해서 그 개인이 살아가면서 본인의 천성과 역량을 본인이 행복한 방식으로 펼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행복해야 사회도 행복한 거잖아요. 사회가 개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10대 때 우리는 너무 대학 진학을 위한 커리큘럼을 밟잖아요. 물론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일반화를 해야 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가고 성인이 돼서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내가 이걸 위해 달려온 건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그때서야 반추하며 허탈함을 느끼기도 하죠. 저는 10대 때 대학을 가기 위한 맹목적인 공부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나는 누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나에 대해 아는 것. 근데 우리 사회는 도무지 나에 대해서 알 시간을 주지 않는다 라고 여겼죠. 사춘기 때 이런 센치한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상한 생각도 하고 방황도 하고 불안함도 올라오고 이때가 참 중요하죠. 살면서 처음으로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 감정이 요동치는 시기잖아요. 저는 이때 옆에 좋은 어른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불안하면 아이들을 잘 인도해 줄 수가 없어. 근데 어른들도 잘할 때 어른들한테 그런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공부 안 한다고 일방적으로 혼내고 딴짓하지 말라고 혼내고 한 아이를 개인으로 봐주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어른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어른이 기대하는 모습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하다 여기고 틀렸다 하고 그러다 보면 사회 속에서 어른과 아이의 관계가 건강하게 정립되지 못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미성숙한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더 말하면 얘기가 셀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오면 어린 저는 이런저런 불만이 많았고 그 불만과 불편이 해소된 사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두 축, 세상에, 나에게, 나를 증명하는 것, 그리고 개인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렇게 크게 두 축이 저에게 성공의 기준이었고 지향점이었어요. 두 가지 축을 원동력 삼아서 부지런히 달려왔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요. 9년에서 10년 동안. 그런데 두둥 2019년 2월 초였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안 돌아가. 몸을 돌리려고 하면 칼로 막 뼈를 쑤시는 것 같은 통증이 올라왔어요. 정말 지금이야 시간이 많이 지났고 건강하니까 가볍게 말하지만 그때 진짜 매일 울었고 이대로 죽나 싶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세상이 밉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럴만 했더라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잠을 줄였고요. 밥 먹는 시간을 아꼈고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나를 채찍질했고 어떻게든 하게 만들고 목표를 성취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렇게 잠을 줄여도 건강이 망가진 일이 없었고 정신이 언제나 몸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절정에 이르렀던 게 2018년 하반기였어요. 2018년에 다양한 걸 했거든요. 가장 큰 줄기로 이제 졸업 전시를 준비했고요. 경영학회에서 작게 창업도 했고 주말에는 생각하는 스터디를 운영했고 과외도 하고 행복연구센터에서 일도 하고 6개의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운동도 했고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내가 맡은 것들을 다 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잠을 줄였죠. 제가 졸업 전시로 엄마의 7년치 일기를 필사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 기획이 확정된 게 9월이었어요. 1학기 때 했던 작업은 엎어졌고 졸업 전시는 12월이야.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엄마의 7년치 일기를 필사해야 하는 거예요. 필사는 뭐 자동화하거나 컴퓨터에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시간을 들여야 진척시킬 수 있었죠. 근데 이제 다른 하는 것들도 많으니까 3개월 동안 잠을 하루에 거의 막 3시간씩 잤어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수면 시간을 줄인 게 2018년에 다양한 일을 하며 슬슬 몸이 정신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던 때에 기름을 확 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었겠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 전에 뭐 10년 가까이 달렸는데 한 번도 몸이 망가진 적이 없었고 운동도 재밌게 했고 건강했어서 내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근데 이 달리는 동안은 몸이 꾸역꾸역 버텼나 보더라고요. 졸전이 12월에 끝나고 경영학회가 1월에 끝나고 하던 일들이 마무리 지어지니까 2월에 갑자기 그렇게 몸이 확 망가진 거예요. 제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무너진 게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아팠냐면 내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포들이 내 면역세포인데 외부에서 침투한 애인 줄 알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과하게 활성화가 돼서 난리통이 난 거죠.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았는데 유전적 소인은 없었어요. 그럼 환경적 소인인데 환경적 소인은 과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달려가는 동안 저는
크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죠. 와, 근데 몸이 아프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지금 이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그래. 시간이 많이 지났어. 그때 일기장 보면 그냥 진짜 눈물 범벅이야. 눈물 범벅. 나 이대로 죽기 싫다고 막 적고. 참, 그랬지. 이때 아팠던 게 제 성공의 기준과 의미를 바꾸는데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몸을 그냥 움직이면 온갖 데에 다 통증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침대에 가만히 천장 보고 누워 있어야 돼. 건강이 최고라는 말은 들어왔지만 건강이 최고라는 걸 실감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건강이 최고구나.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도 그때 내가 아프다면, 병상에 누워있다면 의미가 없겠구나. 내가 원하는 성공은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성취를 위한 성취를 멈추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가치관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옆에 없다면, 아무리 성공해도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건 제가 바라는 성공의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옆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앞을 향해 나아가더라도 마냥 달려가기보다는 내 속도에 맞춰서 조금은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주변을 잘 돌보면서 결국 내 옆에 남을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세상의 속도가 아닌 제 속도에 맞춰 걷기 시작했고요. 나 자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가족, 연인, 친구처럼 정말 가까이에서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원동력이 되는 관계를 소중히 가꾸고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도끼가 많이 빠졌고요. 편안함이 깃든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을 바꿔야지, 나를 증명해야지 이런 생각이 강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나답게 살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까이 있는 걸 잘 가꾸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요. 그 기회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 아팠어서 감사하죠. 지금은. 그 일이 없었으면 나중에 더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멈출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 그때 아팠던 덕분에 강제로 멈추게 되었고, 멈췄기 때문에 작은 일상에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멈췄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도 많았어서 지금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덕분에 이제 저는 제 몸의 신호를 더 섬세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됐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몸과 머리와 마음을 좀 균형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드리고 떠날게요. 이 시의 내용이 터닝포인트를 전후로 바뀐 제 성공의 의미를 가장 잘 담은 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랄프 왈도 에머슨의 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성공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